당신은 아마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 말은 병원과 제약회사가 가장 꺼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88세 내과 의사입니다. 60년을 진료실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선생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약 먹어야 하나요? 수천 번 들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수치는 숫자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로 76세의 이영자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혈당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병원에서는 당장 약을 드시라고 했답니다. 할머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거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요? 제가 조용히 여쭙죠.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몇 분 진료하신다던가요? 100명쯤 본다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병원 시스템은 의사에게 환자 한 분 한 분을 깊이 있게 볼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치만 보고 진단하고 수치만 보고 약을 줍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성분입니다. 세포막의 재료가 되고 성호르몬의 기반이 되고 심지어 뇌의 60%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걸 무조건 낮추겠다고 덤비는 건 기와장을 다 뽑고 지붕을 바꾸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묻습니다. 그 수치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심장질환의 징후가 있는가? 혈관이 막혀 있지는 않은가? 통증이나 숨참 혹은 가족력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단지 숫자만으로 약을 준다면 그건 진료가 아니라 단순한 기계 작업입니다. 이영자 할머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침엔 밭일 좀 하고 점심 먹고 나면 낮잠 좀 자고요. 저녁엔 손주들 밥 차려주고 TV 보며 쉬어요. 운동이 부족했죠. 채소 섭취도 줄었고 특히 밤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서 오히려 혈중 지방대사가 더 나빠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약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3개월 동안 이 세 가지만 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산책 20분.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자기 전 호두 3알, 작은 토마토 5개. 할머니는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는데 수치는 240에서 198로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은 230에서 150으로 간 수치도 함께 내려왔고요. 이쯤 되면 질문하실 겁니다. 정말 그 정도로 수치가 떨어지나요? 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숫자라기보다 몸이 보내는 적응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방을 많이 먹어서? 운동을 안 해서? 물론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간 기능과 스트레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해독 작업을 하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담즙으로 배출합니다. 간이 피로하면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수치는 올라가죠. 72세 박말순 할머니는 고기를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도 LDL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몇 달째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었고 변비가 심했으며 햇빛도 잘 안 보셨습니다. 요즘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해요. 밤마다 다리도 쑤시고요. 이런 증상 다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몸의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이분에게 드린 조언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1컵, 점심 30분 후 10분 햇빛 산책, 밤 9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리고 잠자기 전 따뜻한 발찜질. 이렇게 3주가 지나자 잠이 오고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2개월 후 LDL 수치가 160에서 120대로 내려갔고 전체 콜레스테롤도 안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콜레스테롤의 좋다 나쁘다는 사실 단순화된 기준일 뿐입니다. LDL 이꼬르 나쁘다, HDL 이꼬르 좋다. 이건 초등학생용 설명입니다. 실제로 LDL도 입자 크기와 산화 상태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작고 밀도 높은 LDL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쉽고 산화된 LDL은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밀 검사는 보험도 안 되고 설명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은 그냥 LDL 높네요. 약 드세요. 이렇게만 말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이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약, 특히 스타틴 계열 약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약을 시작하신 분 중엔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80세 김정자 어르신은 이미 2년째 스타틴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며 약을 권하자 아무 의심 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나본 할머니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벌떡 일어나 밭도 나가고 시장도 갔는데 요즘은 자꾸 다리에 쥐가 나고 허벅지가 무겁고 자세히 여쭤보니 약 복용 후 6개월부터 점점 피로감을 느끼셨고 기억력도 부쩍 줄어들어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잠시 중단하고 생활을 점검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먼저 근육 회복을 돕기 위해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권장드려 육류 섭취를 늘렸고 오전 10시 햇볕을 쬐며 산책, 자기 전 10분 발 마사지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메가3와 코엔자임 규식 보충이었습니다. 스타틴 계열 약은 이 두 영양소를 고갈시키는데 그로 인해 근육통과 기억력 저하가 생기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김정자 어르신의 표정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침에도 덜 피곤하고요. 장도 다시 예전처럼 잘 봅니다. 수치는 230으로 약간 높았지만 혈압, 간 수치, 중성지방 모두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그 한마디가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분인 68세 송영만 어르신은 아주 다른 사례였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정갈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총 콜레스테롤 250 LDL 17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정도면 약 먹어야지 라고 했지만 제가 어르신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하루에 커피를 5잔은 마셔요. 일하면서 입이 심심해서요. 게다가 평소 잠이 깊지 않아서 밤 12시가 넘어도 핸드폰으로 뉴스를 계속 보신다더군요. 결국 이 어르신의 문제는 부족한 수면과 교감신경 과항진이었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되면 몸은 위기 상황이라 판단해 콜레스테롤을 더 만들어내고 간이 쉴 틈이 없어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송 어르신에게 드린 처방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엔 커피 금지, 밤 11시 이전 취침을 목표로 스마트폰 알람 설정, 그리고 아침 기상 직후 창문 열고 5분간 복식 호흡. 처음엔 이게 콜레스테롤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셨지만 2달 후 다시 검사해보니 LDL은 170에서 135로 총 콜레스테롤은 250에서 200으로 내려왔고 무엇보다 요즘은 잠도 잘 오고 머리도 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숫자가 아니라 몸의 생활 리듬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걸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죠?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보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정말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수치는 참고일 뿐, 그 수치가 만들어진 배경과 맥락을 먼저 보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활 습관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생활의 작은 균열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고 몸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이고 의사가 가장 먼저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지만 따뜻한 변화를 만들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며 당신과 같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